하얀 나무에 달린 꽃의 이름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한 박태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나 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박태기라는 참 독특한 이름 때문에 그 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린이들은 나무의 성이 박씨예요 라고 궁금해하기도 하죠. 이른 봄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경계 지점의 울타리로 잎 나기 전에 맨줄기에서 바풀떼기 같은 진보라색 꽃 꼬투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박태기 나무라고 하는데요. 꽃 하나는 밥알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밥알보다 커서 마치 밥알을 튀겨 놓은 모양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지에 자주색 밥알이 다닥다닥 붙은 것 같죠.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가 마치 밥알을 닮아서 바풀떼기, 밥튀기 등으로 불리다가 박태기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밥알을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밥튀기, 바풀떼기로 부른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먹던 하얀 쌀밥이면 더 좋겠지만은 꽃이 자주색이니 조나 수수의 밥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주빛 꽃이 7, 8개 또는 20개에서 30개씩 한 군데에 모여 달리는데 그 하나하나가 밥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의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힘들게 견디면서 꽃도 식량으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꽃의 형상이 곡물을 닮아서 이름이 붙여진 3대 나무가 있죠. 튀긴 조 모양을 한 조팝나무, 하얀 쌀밥을 의미한 이팝나무, 꽃 모양이 밥알을 닮은 박태기 나무 이 세 종류입니다. 이 박태기 나무를 일부 지방에서는 밥티나무나 밥태기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꽃봉오리가 굿을 같다고 하여 굿을꽃 나무로 부르는데 똑같은 꽃을 보고 남한에서는 밥풀로 북한에서는 굿을로 바라본 마음이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는 꽃이 홍자색이라서 자형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붉은색 꽃을 피운다고 해서 화소방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는 칼처럼 생긴 열매 꼬투리가 달린다 해서 칼집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영어 이름은 붉은 꽃봉오리라는 뜻으로 차이니스 레드버드라고 하는데 차이니스가 붙은 것은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스님들이 중국을 오가며 들어온 나무에서 절 주변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 박태기 나무가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널리 퍼져서 1급의 관상용 꽃나무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죠. 화사한 꽃과 함께 윤기 있는 잎이 특별히 매력적이어서 큰 관심을 끈 것입니다. 아울러 박태기 나무는 외래종이지만 순수한 우리식 이름을 갖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박태기 나무가 형제지간의 우애를 뜻하게 된 것은 옛 남북조 시대 양나라 오군의 설화에 의하면 전진이라는 사람이 두 아우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분가하기로 결정하고 마당의 박태기 나무도 셋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기도 전에 이 나무가 시들어 버렸죠. 원래 한 그루였던 게 나누려고 하자 죽는구나. 인간이라는 우리가 이 나무보다 못하구나 하고 크게 깨달은 전진은 나무를 자르지 않기로 생각을 바꾸자 박태기 나무가 다시 예전처럼 싱싱하게 활기를 되찾고 잎이 파랗게 무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형제는 감동하여 나눈 재산을 다시 전처럼 하나로 모았죠. 그리고 전진은 얼마 뒤에 배설길에 나갔는데 나중에 태중대부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중대부는 한겨의 고문 간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설을 간직한 까닭에 형제 간의 우애와 가정 화목을 상정하는 박태기 나무로 마을에 많이 심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자식들 사이의 우애를 높이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이 바로 박태기 나무와 앵두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의 꽃과 열매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처럼 형제들 사이도 가까이 하여 우애를 돈독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태기 나무는 중국의 석회암 지대가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자료가 없으나 대체로 고려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된 낙엽 하릅 관목으로 해발이 400에서 800m의 산지 사원 및 인가 부근에서 흔히 심고 있는 귀하 식물이죠. 관상 가치가 뛰어난 박태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로 전국에 식재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잘 견디면서 햇빛을 좋아하고 특히 콩가 식물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지 않는 곳에서도 뿌리로부터 질소를 고정하여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태기 나무와 같은 콩과 식물은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개척자로서 이들이 먼저 들어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면 다른 풀들과 나무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마련됩니다. 또한 해외에는 중국, 일본, 지중해 연안,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서 분포합니다. 생육 환경은 방그늘이든 양지종이든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데 추위에 강하고 수분 요구도와 비옥도가 낮아서 황폐지나 척박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토질은 배수가 잘 되면서 보수력이 있는 비옥한 사질 양토를 좋아합니다. 한번 뿌리가 붙으면 적응성이 많은 나무이므로 별로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박태기 나무 수행은 독특하게 밑에서 몇 개의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는 주상형으로 줄기 높이가 3에서 5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해갈색의 작은 피목이 발달합니다. 1년생 가지는 지름이 3-4mm이고 지그재그로 자랍니다. 여러 해살의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 눈을 달고 있는데요. 박태기 나무의 겨울 눈은 꽃눈과 잎눈이 다르죠. 꽃눈은 크고 둥글면서 한 자리에 여러 개가 모여서 달리고 잎눈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박태기 나무는 언제 어느 부분에서 꽃을 피울지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길이가 5에서 8cm, 너비는 4에서 8cm 정도로서 잎 표면에 반들반들한 윤기가 있어서 귀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잎 모양도 둥글고 윤기로 관상 가치가 있으면서 5개로 갈라지는 잎맥이 발달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죠.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도 아카시 나무 열매를 닮은 꼬투리를 풍성하게 달고 있어서 아주 착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기 나무 꽃은 양성하로 4월에 가지뿐만 아니라 줄기에서 잎이 나기 전 산행 꽃차례로 7개에서 8개 또는 20개에서 30개씩 자주씩 꽃이 모여 피어서 나무 전체의 장관을 이루는데요. 세상의 나무 가운데 꽃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을 꼽으라면 박태기 나무를 선택할 만큼 이 나무는 꽃이 많고 화려합니다. 꽃 봉우리 크기는 지름이 1.5에서 2cm 이하의 크기로 꽃줄기가 없고 작은 꽃자루는 길이가 약 6에서 15mm로 꽃받침과 더불어 붉은빛을 띤 갈색입니다. 꽃잎과 꽃받침은 각 5개이죠. 꽃에는 꿀이 많이 분비되어서 벌들이 즐겨 찾는 미른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박태기 나무 꽃에는 독이 있어서 꽃잎을 따서 꿀을 빨거나 입속에 넣으면 몸에 해로움으로 조심해야 한다는군요. 꽃이 지고 나면 10cm쯤 되는 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또한 보기가 좋습니다. 열매는 혓가로서 길이가 7에서 12cm 정도의 콩깍지 모양의 열매인데 9-10월에 익으면서 둥글납작한 2개에서 8개의 씨를 품고 겨울 내내 나무 전체에 매달려 있습니다. 종자는 항록색이면서 평평하고 타원형으로 길이는 7에서 8mm로 성숙하죠. 10월쯤 완전히 익은 씨앗을 채취하여 말린 후 달에서 복용하거나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 및 포기 나누기 또는 삽목으로 번식하는데요. 실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따서 직파하거나 노천 매장 후 다음에 봄에 파종합니다. 포기 나누기는 뿌리 쪽에서 개가지가 나므로 흙을 북돋아 주었다가 뿌리가 나면 잘라 독립시키죠. 삽목은 6-7월에 지난해 자란 가지를 잘라 삽목합니다. 박태기 나무의 용도는 목재는 무겁고 단단하고 나뭇결이 곱지만은 나무의 크기와 불규칙한 잎 생김새로 목재 자원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용이나 관상용 세계적인 정원수로 널리 쓰이고 꿀이 많이 분비되어서 더없이 좋은 미른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박태기 나무는 한방에서는 잎과 꽃을 약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뿌리와 나무 껍질도 자형근과 자형피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이뇨작용에 파악을 하고 염증을 억제하거나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해독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박태기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